자, 18년 전 벌어졌던 이태원 살인 사건. 자, 진범이 잡히지 않아서 이 피해자 가족들이 마음을 졸였었는데, 자, 미국에서 진범으로 보이고 있는 이 패터슨 오늘 오전에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자, 이 피해자 부모의 한이 풀릴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당시에 도망길을 열어준 이 한심한 검찰, 어떤 문제가 당시에 있었던 건지까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송환되는 그 장면부터, 미국에서 송환되는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패터슨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 지금 양쪽에 팔을 끼고 손목을 가린 상태로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벌써 1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얼굴이 모습이 상당히 좀 달라져 보이는 듯합니다. 자, 네, 지금 장면이 오늘 새벽 그 인천공항 입국 장면인데요. 상당히 긴장된 표정이었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봐야겠네요. 네.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합니까? The same person I've always known has killed him.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Yes, I'm still shocked that I'm even here. So. 벌써 18년이나 흘렀습니다. 네. 저 사건이 언론에서 그동안 계속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저 송환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자, 여기 저희가 당시 이태원 그 햄버거 가게 네. 그 안에 상황,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장소를 저희가 이렇게 세트로 한번 꾸며봤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당시에 벌어졌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출입문은 예. 제 오른쪽에 있었고요. 예. 이 건물은 전체 4층이었는데요. 이 4층 술집에서 20명이 모여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20명이 모여서 이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과 이 아서 패터슨, 이 두 명의 친구가 1층에 내려와서 화장실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그때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희생자인 우리 조 씨가 어깨를 부딪혔고요. 예. 왜 어깨를 부딪혔냐 시비가 돼서 살인극이 벌어진 겁니다. 아, 그랬군요. 당시 이 화장실 모습을 보면요. 네. 이렇게 소변기가 있고 이 세면대가 있었고 네. 이 주변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참혹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두 사람은 네. 서로 상대가 죽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자, 그 주장이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두 사람의 주장이. 자, 패터슨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 패터슨의 주장은 이렇게 세면대가 있었는데 네. 자신은 이 세면대 앞에 서 있었고 예. 에드워드가 우리 조충훈 씨를 살해하는 장면을 내가 여기에 서서 봤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여기서 이렇게 살인을 하는 장면이었다. 그렇습니다. 이 희생자 조 씨가 예. 용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 다가가서 에드워드 리가 흉기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내가 이 세면기 앞에 서서 봤다. 눈으로 목격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패터슨은 패터슨의 주장이고 네. 에드워드의 주장은 어떻게 자, 되나요? 에드워드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에드워드 씨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패터슨이 살인을 했다. 패터슨이 여기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패터슨이 살인을 했고 나는 이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통해서 범행 장면을 목격을 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자, 패터슨은 에드워드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세면대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는데요. 그랬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자세에서 살인극이 벌어졌다면 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살인하는 장면이 있었다면 이 피해자의 피가 예. 이 세면대에 묻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 이게 이쪽에 가리니까 저의 전면에 피가 튀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 이 세면대는 온통 피바다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양의 피해자 혈흔이 발견이 발견이 됐습니다. 됐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에드워드 씨의 주장대로 예. 자, 이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혈액이 튀는 그렇죠. 과정에서 이렇게 튀었겠죠. 이 앞부분과 등, 어깨 이런 부위에도 피가 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에드워드 씨의 주장대로 에드워드 씨의 이 앞가슴, 어깨 부분에
머리까지요. 네. 그런 혈액이 상당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에드워드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에서. 근데 검찰은 그런데 에드워드를 범인으로 본 거잖아요. 애초에는 네. 이 피해자와 이 두 사람의 키 이런 것 때문에 범인을 에드워드로 지목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 조 씨의 키가 176cm였고요. 네. 패터슨 씨는 172였고 그리고 에드워드 씨가 180으로 가장 컸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피해자보다 훨씬 키가 큰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서 목과 가슴 부위를 찔러서 살해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키가 훨씬 컸던 180cm의 거구였던 에드워드 씨를 애초에는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만 예. 이 혈액이 튀는 방향 이런 것들로 종합해 봤을 때 에드워드는 이 혐의가 없고 오히려 패터슨 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온 당시에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네요. 기소도 잘못하고. 초기에 수사에 어떤 좀 실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뭐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 얘기 그리고 119 구급대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피가 너무 많아서 욕조에 그냥 사람이 담근 것처럼 핏물에 담근 것처럼 그 상태로 있었죠. 상황이 이상하더라고요. 손목 봐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경찰을 부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송환이 된 건지 그 송환 절차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쉽지 않은 많은 안팎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당초에는 이 제대로 빠져나간 것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예. 2009년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론이 이거 뭐 하는 것이냐, 미국에 빨리 법인 인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강하게 펼쳐지면서 검찰이 나서 기소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범인 인도를 요청을 했고 예.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과정이 미국 안에서도 나는 못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이 벌어지고 지고 이기고를 반복 거듭을 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송환이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자,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 저 패터슨이 출국하게 된 것도 보니까 검찰이 이 사람을 흉기 소지로만 기소를 했고 애초에 아까 그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 살인범으로는 에드워드를 지목을 했고 네. 그리고 이 패터슨의 경우에는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혐의 등만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고 일부 유죄 인정을 받아서 처벌을 했습니다만 제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아서 그 틈을 타서 이 패터슨은 곧바로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미국에서 사실 미국 국적이고 미군의 자녀였기 때문에 네. 당시 미군 CID에서 초동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CID에서는 사실 이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왜 국내 담당 검사는 왜 그런 다른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한데 이 담당 검사였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ID에서 초동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도 아니고 그냥 진술서만 받아가고 제자를 그러시거예요. 뭐 궁금하는데 참여를 해봤는데 아니면 후배님들은 참여를 해봤는데 걔네들은 한 번도 수사를 참여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그 미군 CID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 패터슨 씨가 본인이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을 미군 기지 내로 들어가서 없애고 그리고 흉기도 은닉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한국 검찰이 당시에는 부실 수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그래픽에서도 봤지만 네. 그 무죄가 나면서 그 에드워드는 무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살인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고법에서는 유죄를 받았고. 맞습니다. 근데 고법에서 판결을 하면서 대법에서 판결을 하면서 오히려 에드워드가 아니라 패터슨이 패터슨이. 범인인 것 같다. 판사가 오히려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예. 이 대법원 판결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냐면 재판부에 어떤 언급이 있었냐면요. 정말 살인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세밀한 정보까지 패터슨이 알고 있다. 예. 이런 점이 확인이 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오히려 패터슨에게 확실한 유죄의 심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는 무죄를 선고를 하고 패터슨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원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기소한 것만 판단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법원은. 본인이 뭐 기소해서 재판 법정에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게 정말 강한 주문을 내릴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역시 강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이런 의심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법원의 의견까지 나올 정도고 미국에서도 수사 당국에서 오히려 패터슨이 범인일 것 같다고 했으면 무죄로 특사로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라도 기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빨리 수사를 해서? 그게 가장 지금에 와서 아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과거에 바로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고통도 줄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어렵게 범죄인 인도 명령이나 이걸 통해서 받아오는 가정도 없었을 것인데요. 예. 최초에 그리고 법조계에선 이것을 이 두 사람이 공동정범, 공범으로 보고 같이 기소를 해서 같은 살인을 공범으로 처벌했다고 한다면 두 명 다 살인죄의 책임을 지을 수 있었는데 두 명 중 한 명만 잡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수사기관의 오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법원에서 한 사람이 무죄로 바로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즉시 수사해서 보강 수사해서 이 사람을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미국으로 도주해서 10수년간 자유롭게 살지 않도록 했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사당국이나 법무부나 이런 데에서 관련된 조치가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여전히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동일 차장. 네. 이 패터슨이 보니까 미국 LA에서 지난 2007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MBC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 한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현지에 있는 이 패터슨의 친구를 직접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패터슨의 친구는 뭐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증언을 했냐면요. 패터슨이 나는 갱스터다. 내가 사과하려고 한국에서 조충우 씨를 다시 살해했다. 하려고. 예. 처벌이 두렵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도 멍청한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일명 소파라고 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강제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비웃었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 그들은 바보들이다. 예. 라고 하면서 아유, 참. 내가 얼마나 위력적인 갱이고 예.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인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나에게 진술을 했다라고 패터슨의 친구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에드워드가 그런 증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갱이면 한번 살인해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더니 바로 살인을 했다는 게 에드워드의 또 증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 에드워드 씨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패터슨은 흉기를 가지고 항상 자랑을 했다. 예. 나는 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가 갱이면 정말 해봐.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에드워드 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동안 얼마나 이 피해자 가족은 속을 끓였겠습니까? 우리 검찰이 정말 한심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자, 이제 송환이 된 뒤에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가만히 있어도요, 이렇게 속살이 막 떨려요. 이제 한국으로 와서 처벌을 받겠구나. 그 사람이에요, 그놈들이. 에드워드 건미 그놈도 이제 같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을 쓰든 뭐래도. 우리 생각 같으면 두 놈이 다 나빠서 두 놈을 공범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24살에 했으니까는 42살이네요.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 텐데 직장 다녀가면서. 정말 저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도대체 가슴이 메어지는데요. 정의가 뭐고 이 법이 뭔가를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범죄인의 인권만 보호해주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정말 어디에 믿고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그런 한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인권 보호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을 한다. 이런 정의가 있어야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예. 저렇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국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정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자기 자식이 아무 이유도 없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법 질서입니다. 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야 저 한이 풀릴 테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자, 우리 사법 당국에서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당시 일들을 검토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